안녕하세요, 리벤입니다. 오늘은 아주 진짜 정말 너무 오랜만에 웹사이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계속 뭔가 시도를 계속 했었죠. 모바일도 하고 반응형도 하고 제플린도 써보고, 물론 제플린은 웹만 했었지만 제플린도 하고 사스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제가 초기에 많이 했었던 웹사이트 따라 만들기는 꽤 오래전부터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댓글도 보이시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인프런에 올리면서 그 부분 또한 좀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웹사이트 한지도 오래돼서 웹사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웹사이트 할 때는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으로 인터넷 익스플로어 9 이상 맞춰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CSS3는 좀 많이 간소화가 될 거고, 그리고 REM도 하지 않고요. 픽셀로 직접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실까요? 자, 오늘 하는 사이트는 우리은행 시니어 플러스라는 사이트를 해볼 거예요. 제가 과거에 우리은행을 제작했었기 때문에 정감도 있고, 그리고 되게 깔끔한 디자인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헤더 부분, 한 메뉴를 제외한 헤더 부분만 간단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캡처를 뜨는 방법이라든지, PSD 없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캡처를 뜨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미지를 미리 다운로드를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따로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와서 이 사이트를 코딩을 하는데 이미지가 좀 몇 개 필요하거든요. 이제 우리은행과 시니어 플러스라는, 이 시니어 플러스 있고 우리은행이라는 로고 있죠. 이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그려 놓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마 없을 거예요. 현재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그리거나 아니면 XE 아이콘을 써서 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SNS 아이콘들도 여기에 다 존재를 하죠. 이것도 이곳에 같이 넣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index.html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index.html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타이틀 넣어줘야겠죠. 우리은행 시니어 플러스, 우리은행 시니어 플러스라고 넣어주고요. 링크에서 우리가 CSS 연결해줘야겠죠. CSS 폴더에 있는 default.css, 그리고 첫 페이지 전용인 index.css 따로따로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default.css 또한 제가 따로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default.css 없으시면 좀 따라 하시는데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CSS는 좀 뒤에 하고 HTML부터 하나 만들어 볼게요. HTML 만들 때 바디 다음에는 반드시 스킵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컨텐트 바로가기라는, 본문 바로가기라는 스킵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고, 제가 미리 default.css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스킵이라는 CSS를 넣으시면 됩니다. 클래스를 넣으시면 본문 바로가기가 자동으로 될 거예요. 이건 접근성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시작이 되는데, 디자인을 한번 보죠. 우선 전체적으로 뜯어보면 이곳에 선이 거 있죠. 쭉 길게 선이 거져 있고, 그리고 그 선을 제외하고 이 부분은 가운데 정렬이에요. 밑에 보면 가운데 쭉 정렬이 되어 있죠. 해상도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3000으로 늘려보게 되면 이렇게 늘어날 경우까지 생각해야 돼요. 해상도가 클 경우는 이 좌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 정렬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쪽으로 늘어나는 건 비주얼이나 이 배경색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의 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가운데 정렬을 한다고 보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 요소죠. 헤더 요소인데 이 선까지 그려진 걸 생각해서 전부 다 헤더로 감쌀 거예요. 이만큼 헤더로 감싸고요. 그리고 우리는 위에 부분만 우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위에는 div를 별도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헤더 요소 안에 div 요소 만들 거고요. 그 div 요소는 바로 위의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소는 반드시 h1,
첫 번째 제목으로 와야 되고요. 우리은행이라는 텍스트인데 이미지로 다 넣을 거라고 했죠. 이 두 개 이미지를 각각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를 넣어야겠죠. img 넣어서 이미지스 폴더에 있는 찾아와야죠. 요 로고 넣어주시고요. .png 이것도 png 해주시고요. 여기는 우리은행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로 목적지가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H1에 두 개의 링크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스 똑같이 해주고 이미지스 폴더에 있는 .png를 넣어줍니다. 이곳에는 시니어 플러스를 그래서 우리은행 사이트 별도로 들어가고요. 시니어 플러스 사이트 별도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미리 볼까요?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이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디자인에 돌아와서 이렇게 H1 요소는 했어요. H1 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하고 SNS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를 하는 영역 div 따로 만들게 될 거고요. SNS죠. 그래서 SNS는 따로 제목을, 숨긴 제목을 주고 하이드 클래스를 줘서 여기에서 SNS라고 하겠습니다. SNS의 링크들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ULLI로 작업을 해서 링크를 넣어줄 거예요. 각각 SNS가 연결되는 링크들의 모음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미지 요소로 아까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지 요소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서 img 요소 하고요. 경로 다 다르겠죠? 이미지스에 있는 이미지. 그래서 순서가 페이스북부터죠. 3번부터 오게 되네요. .png 하고 4개. 그 다음에 순서대로 1, 2, 4네요. 그러면 1, 2, 4로 순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 각각 써줘야겠죠. 여기는 페이스북 최대 한글로 써주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네이버, 카페,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렇게 넣어주면 좀 알맞게 들어가겠죠. 미리 볼까요? 자, 이렇게 텍스트 링크들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크기가 좀 다르긴 한데 그건 나중에 조절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화면 크기 조정. 화면 크기 조정 자체도 제목이겠죠. H2로 넣어줍니다. 우선 묶어줬으니까요. div로 div 안에 H2 만들어서 화면 크기 조정이라는 제목 안에 그리고 각각의 제어할 수 있는 버튼 3가지를 넣어줄게요.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의 모음이기 때문에 li로 한번 구분을 시키고요. 버튼 요소로 총 3개를 만들겠습니다. 기능은 버튼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폰트 크기 확대라고 해야 되고 크기 축소라고 하고 마지막은 원본 보기라고 해야겠죠. 확대 축소는 아이콘이 들어가고요. 원본 보기는 텍스트가 들어가도록 하겠죠. 자, 그럼 어느 정도 HTML이 끝이 났어요. 이젠 CSS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CSS 파일을 우선 만들어야겠죠. index.css 만들어 주고요.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우선은 본바로 가기는 현재 보니까 아직 디폴트 안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제가 디폴트에 스킵 내비게이션 하나만 만들어 놓겠습니다. 스킵 내비게이션은 탭할 때 진입이 돼야 돼요. 스킵이라는 디자인이 있고요. 그리고 트랜지션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포지션을 앱솔루트 할 거고요. 위로 올리고 마이너스 100% 해서 자기 크기만큼 반대로 올라가도록 할 거고요. 가로 사이즈 100%에다가 세로 사이즈 50픽셀 정도 넣고 폰트 사이즈 15 정도의 흰색으로 놓고요. 그리고 텍스트 라인은 센터 주게 되고 줄 간격에서 세로 가운데 정렬로 만들어 주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거고, 처음에는 안 보일 거니까 포커스가 됐을 때 탑을 0을 하게 되면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안 보였다가 탭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Z 인덱스 컬러 흰색인데 배경색을 안 줬네요.
배경색 검정색 주고 Z인덱스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배경색 검은색에 글씨 흰색 줘야 되고 약간 낮게 주겠습니다. 탭 누르면 본문으로 가게, 엔터 누르면 이제 본문으로 가고 빠져나가면 없어지는 거겠죠. 자, 그런 형태로 스킨 내비게이션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HTML로 돌아와서 이제 디자인 한번 볼게요. 디자인을 보면 이곳의 가운데 정렬이에요.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가로 사이즈를 알아야겠죠. 가이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넣어주고요. 네, 이 가이드 선이 다 훑어봤을 때 딱 맞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운데가 아니니까요. 자, 적당히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가로 사이즈를 측정해야겠죠. 가로 사이즈는 1200이네요. 그러면 헤더에 div가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탑이라는 클래스를 주겠습니다. 탑을 주고 이곳을 왔을 때 헤더의 클래스 탑일 경우에는 마진형 오토인데 가로 사이즈가 1200 픽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h1과 div와 ulli 요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미리 보게 되면 가운데로 왔고요. 얘네들은 왼쪽, 얘네들은 오른쪽이죠.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 이 두 가지는 같이 묶어줘야지 같이 오른쪽으로 붙을 것 같아요. 얘를 따로 플롯 라이트 하게 되면 순서가 뒤바뀌기 때문에 같이 묶어져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러면 H1은 플롯 레프트, 오른쪽 묶어준 것은 플롯 라이트가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H1 그대로 있고요. div 한 번 더 감싸죠. 감싸서 이 안에서 탭 눌러서 탑 안에 있는 H1은 플롯 레프트가 들어가고요. 탑 안에 있는 자식의 div는 플롯 라이트로 하겠습니다. 그냥 div, 자손 div 하게 되면 얘도 div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썽이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요. 이제 왼쪽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미지 크기를 잠깐 파악을 해볼게요. 이미지가 하나는 34, 두 개 다 34 크기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높이를 34를 만들어 놓고요. 재보는 거죠. 어디까지인지. 딱 여기까지 됐네요. 그러면 이미지 크기는 이만큼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만큼만 떨어뜨려 주면 되는 거예요. 33픽셀이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H1의 패딩을 33픽셀 넣어줍니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가 떨어져야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28픽셀 떨어지죠. 그러면 H1에 첫 번째만 떨어뜨리면 되죠. 퍼스트, 차일드, 마진, 라이트 28픽셀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클릭은 안 되겠죠. 당연히 클릭이 되면 안 되죠. 이 중간에 클릭이 되게 되면 사용자가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왼쪽을 클릭하는지 오른쪽을 클릭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준 거예요. 패딩을 주면 클릭 영역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자, 왼쪽에 패딩은 H1만 줬기 때문에 이 가이드는 이제 필요가 없고요. 오른쪽으로 배치시키고 나서 이제 왼쪽 코딩하고 오른쪽 코딩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 아이콘 쓴다고 했어요. 아이콘 쓰려면 XE 아이콘 써야겠죠. 자, XE 아이콘 들어와서 get started 그리고 CDN으로 가져오게 될 거예요. 민 버전으로 가져오죠. 요거를 HTML에 넣어줍니다. 마지막 맨 위에 넣어줄게요. 넣어주는데 로컬에서 작업하면 HTTP 넣어주셔야 됩니다. 웹에 올리면 상관없는데 로컬에서 하실 때는 HTTP 꼭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주시고 나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그래서 플러스 버튼과 마이너스 버튼 여기 있죠. 플러스 큰 걸 쓰겠습니다. x, i,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데 저는 비포 애프터로 그릴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 그러면 우선은 글씨를 삭제해 줘야 되잖아. 삭제하기보다 숨겨줘야죠. 글씨를 이렇게 각각
숨겨주게 되고, 그리고 임의로 제가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보겠습니다. xi 플러스 xi 플러스랑 xi 마이너스였나요?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고 before after를 잡아 놓겠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이죠?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이기 때문에 얘를 만든 이유는 클릭하게 되면 before에 대한 값이 보여요. 이걸 가져오려고 제가 임시로 만든 거예요. 이게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 이렇게 넣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제는 필요가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우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또는 로컬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직접 CSS에서 검색하셔도 돼요. 우선은 지금 이 사이트에서 바로 찾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씨는 사라지게 해줘야 되니까 클래스 하이드로 해서 글 사라지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고요. before after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좀 축소시키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 좌측으로 다 배치가 되어야 하죠. 자, 한번 볼까요? 현재는 떨어져 있는 이유가 이게 다 블럭이라서 떨어진 거예요. H2UL, LI 다 블럭이라서 떨어진 거고요. 이제 붙이려면 우선 요거 두 개는 주석 처리해두고, div에서 div가 이것도 있지만 바로 얘도 있죠. 바로 이 부분은 따로 컨트롤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을 컨트롤라고 해서 클래스 컨트롤일 때 탑에 또는 그냥 클래스 컨트롤 하나만 해도 되겠네요. 여기 있는 H2도 플롯 레프트 넣어주고, 그리고 UL도 플롯 레프트, 그리고 LI도 플롯 레프트를 각각 넣어주겠습니다. 같이 묶어도 되는데요. 다르게 또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다 붙여 놓도록 하고요. 텍스트 한번 볼게요. 글씨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픽셀에 컬러가 333, 폰트 사이즈 16픽셀에 컬러가 333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미리 보고 좀 작아졌죠? 폰트 웨이트도 좀 헤드 시키겠습니다. 폰트 웨이트 노멀 넣어주고 헤드 시켜줍니다. 자, 다음에 버튼이죠. 버튼도 왼쪽으로 다 붙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생성이 돼야 되니까 각각 클래스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모양이 또 다르고 하니까 얘만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각 before로 또 클래스를 줘야 되니까 바로 이 녀석 때문에, 아니면 얘 자체도 클래스를 줘도 될 수도 있겠네요. 한번 줘볼까요? 클래스에 xi 플러스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빼도 되고요. before부터 해도 되고요. 어차피 클래스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한번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각각 들어갔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굳이 이렇게 before부터로 따로 만들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젠 버튼에 대한 전체적인 공통점을 좀 해야겠죠. 둥글어요. 둥글고 얘는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 글씨 색깔은 다 같아요. 크기 글씨 색도 한번 해보죠. 14픽셀 이 색상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LI에 있는 버튼이죠. 버튼에 14픽셀이고요. 컬러가 같습니다. 다 똑같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버튼의 공통점은 배경이 흰색이다. 그리고 보더가 있다. 그리고 높이가 같고요. 줄간격은 안 들어가도 되니까. 자, 그거 한번 볼게요. 높이 같고요. 36픽셀. 그리고 선은 이 색으로 넣습니다. 자, 36픽셀에 선색 같이 넣어보고 보죠. 자, 이렇게 됐죠. 자, 보더 레디우스 이제 넣어보죠. 보더 레디우스가 높이만큼 줘야 되니까 36픽셀만큼 줘 놓고요. 그러면 이렇게 도넛 모양이 나오는데 한쪽은 안 나오죠? 가로 사이즈 주시면 됩니다. 최소 가로 사이즈. 민 위드스를 줄게요. 자, 순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민 위드스를 가로 사이즈랑 같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로 세로 될 거고요. 원본 보기는 여백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이만큼 16픽셀 좌우측으로 16픽셀 넣어줄게요. 0에 16픽셀 넣어줍니다. 자, 왼쪽 더 벌어졌죠? 당연히 픽셀과 가로 사이즈와 패딩이 뭉쳤으니까. 그냥 박스 사이징으로 보더 박스로 해서 뭉친 걸 자동 계산해 주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패딩이 필요 없겠네요.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선 패딩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로 사이 빼줄게요. 똑같네요. 결과는 똑같고 패딩이 너무 넓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두 번째 클래스가 있는 것은 패딩이 필요 없고 가로 사이즈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버튼에서 클래스가 있는 것은 패딩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 동그래지고 얘는 클릭 커지고 전부 다 같은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UL과 H2와 서로 줄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H2의 줄 간격도 똑같이 36으로 맞춰주게 된다면 다 가운데로 오겠죠. 자, 이제는 서로 벌어지게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LI 왼쪽으로 4 픽셀 벌어지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부족하겠죠. 그건 H2의 오른쪽으로 주면 되겠죠. 자, LI의 패딩에 왼쪽으로만 4픽셀 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9픽셀 주면 맞겠네요. 왼쪽에 얘한테 4픽셀 줘도 되겠네요. 이렇게 9픽셀이죠. 9픽셀 주게 되면 적당한 크기의 여백도 다 제공이 됩니다. 자, 떨어뜨려야겠죠. 전체로 떨어뜨리는 게 다르죠. 그러면 왼쪽 위의 여백 다르다는 얘기니까 31픽셀. 왼쪽은 바로 컨트롤입니다. 패딩을 32픽셀 줘서 왼쪽만 떨어뜨리게 만들어주죠. 자, 전체적인 컨트롤 클래스와 이 ULLI 클래스가 같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클래스 SNS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헤더에 있는 클래스 SNS도 플로 레프트고요. 컨트롤스도 플로 레프트죠. 그러면 각각 옆에 붙게 될 거고요. SNS 자체도 LI, UL, LI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LI도 플로 레프트로 넣어줍니다. 옆으로 붙었어요. 너무 크죠? 줄여야죠. 원래 제가 다운받은 이미지 자체가 현재 크기 때문에 강제로 줄이겠습니다. 가로 사이즈 46. 이미지는 한쪽 방향만 줘도 나머지 방향은 비례해서 같이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 위로 떨어진 걸 봐야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27픽셀 떨어졌네요. 그럼 SNS는 위로 27픽셀만 떨어진 형태로 넣어놓게 됩니다. 얼추 비슷해졌죠. 여백 한번 줘볼게요. 왼쪽으로 주겠습니다. 왼쪽으로 주는 이유는 오른쪽은 붙어 있으니까. 12픽셀 마지막도 볼까요? 좀 부족하네요. 이 부분 생각해 놓고 그러면 이쪽에도 패딩이 12픽셀이 들어가겠죠. 떨어지고요. 이 간격만 이제 생각하면 돼요. 이만큼 7픽셀 떨어졌습니다. SNS는 왼쪽으로 7픽셀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컨트롤은 오른쪽으로 24픽셀이 떨어졌어요. 컨트롤 오른쪽으로 24픽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쪽 떨어지게 되고 가운데서는 이제 앱솔루트로 그려주게 될 거예요.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른 앱솔루트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마지막 코딩을 한 녀석한테도 넣어보죠. 플롯 다음에 포지션 렐러티브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SNS 비포에다가 컨텐트 하나 만들어주고 포지션 앱솔루트를 넣어주고 레프트형 탐령 가로 사이즈 1픽셀에 세로 사이즈 픽셀이 있는 배경색이 들어간 긴 박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 녀석이죠. 30픽셀 그리고 색상 넣어주면 됩니다. 30픽셀 넣어주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당연하죠. 위로 떨어졌으니까 위에서 내려주면 되겠죠. 35픽셀 떨어졌네요. 35픽셀 좌표로 움직여 줍니다. 자, 그럼 원하는 위치에 우리가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접근성도 되는
키보드 다 움직이는 형태의 헤더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다소 좀 시간이 걸렸긴 했지만, 별거 아니지만 좀 다소 시간이 걸렸죠.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해봤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버튼과 링크의 차이점, 그리고 여백을 넣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지금 오른쪽 부분을 작업을 했을 때는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준 거예요. 왼쪽으로.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로 바, 버티컬 바는 반드시 비폰 애프터로 그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보도로 하게 되면 굉장히 애를 먹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폰트를 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메뉴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